부산의 공감독서 진로코칭 도서관 학원에서 정은희 원장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푸르고 드넓은 일광 바닷가 마을에서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애미쌤 정훈이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독서논술학원 지금 공감독서 진로코칭 도서관 네. 네, 이 이름으로 운영을 하시게 된 거는 언제부터신 거예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를 했었어요. 독서 논술 프랜차이즈를 했었어요. 아, 네네네.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면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책을 읽어오는,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서 네네. 이렇게 코칭과 병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토론만으로 토론한다고 아이들이 문해력이 늘지는 않아요. 토론 수업의 맹점이에요. 허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죠. 토론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면 한 달에 이렇게 4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들은 주어진 책을 읽어. 이번에는 이 책 읽어. 수준에 맞지 않아도, 별로 내 성향에 맞지 않아도 아이들은 주어진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게 숙제가 돼요. 그런데 그 책 읽기마저 해오지 않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엄마들이 읽어주시기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학년 정도 되면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어머니들도 손을 놓으시고 책 읽었어? 응, 읽었어. 아니요. 학생 본인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도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착각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제대로 안 읽고 네. 난 읽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줄거리도 등장인물의 이름조차 아이들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줄거리를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독서라는 건 읽는 교육이거든요. 스스로 이 문맥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사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런데 듣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책을 의무로 읽어서는 안 돼요. 지적 호기심, 아이들이 선택하는 힘. 도서관에 가도 아이들이 많은 책만 골라와요. 선택을 못해요, 아이들이. 왜냐면 주어진 책을 의무적으로 숙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께 저는 독서 교육의 시작은 책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이 문구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독서 코칭 부분의 컨텐츠가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려를 하신 다음에 네네.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때는 독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다른 타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끝까지 뭐 100페이지든 200페이지든 한 권을 쭉 읽어요. 거기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왜 전자도서관 아시죠? 근데 네. 전자도서관에서 독서 퀴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서지수 검사가 가능하고, 전자책으로 읽고, 그리고 독서 퀴즈가 있다까지예요. 그럼 모든 다른 워크지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모든 수업 구성들은 선생님의 재량과 역량에 달려있어요. 일단 저는 워크지가 필요했어요. 워크지가 너무 제공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워크북이. 왜냐하면 이게 한 권을 다 읽고 워크북이 제공이 되고 독서 퀴즈를 하는 것과 한 권의 책을 5회차로 나누어서 5차시로 나누어서 30분 정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한 40페이지만 여기서 읽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두꺼운 책 보고 이거 읽어야 돼 하면 아이들은 한숨부터 쉬죠. 하지만 아니야, 40페이지만 오늘 요만큼 읽는 거야. 요만큼 읽고 나랑 재밌게 얘기하자. 아이들은 좋아해요. 아이들은 안심해요. 그리고 나서 독서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40페이지만 읽고요. 그렇죠. 네. 정말 큰 메리트예요. 지도하기에도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큰 정독의 어떤 구조화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코칭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무렇게나 읽고 오던 애들이 여기서 제대로 읽게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데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힘들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독도 프로그램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독도 프로그램이 바뀌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길게 놔둔 다음에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퀴즈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솜처럼 꽃이 막 강치가 나와가지고 정말 잘했대요. 3, 40회 읽었는데 기분도 좋아요. 요거 읽고 나서는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워크지도 풀고 요렇게 아이들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또 강치가 또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고 캐릭터도 너무 이쁘고 하니까, 그러니까 캐릭터에서 되게 아이들이 또 친근감 있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독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이들 수업 지도하시는 그 구성, 그 중점을 두시는 코칭 방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주 2회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주 2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사 이슈라고 해서 괜히 갈매기의 편지, 영상 편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시사 뉴스를 이제 3분짜리 영상으로 한 건데 네. 그 수업이 정말 독도의 큰 메리트예요. 그게 아이들의 지식 확장에 정말 큰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데 주 2회 수업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 구성은 사실은 3회부터 시작한다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오면 브리핑 시간이 있어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가 책을 만약에 읽고 갔는데 책 읽기 탐험을 못했다. 라고 하면 오늘은 책 읽기 탐험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분 정도 아이들이 독서 퀴즈를 풀면 저한테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는지를 보고를 해야 해요. 2번도 안 됐다는 것은 전략적 읽기가 필요한 거죠. 반복 읽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는 다시 반복을 읽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다르게 처음에 접했을 때와 정말 다르게 접근합니다. 전략적 읽기를 하거든요. 이전에 독도에서 봤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하고요. 중점 질문이 무엇인지,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이렇게 읽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시 쳐요. 그런데 그때도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나 고학년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 바로 교과서예요. 교과서가 이제 아이들의 기준치를 정해놓은 거, 이 정도의 이제 성취 과제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문제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떻게 지도하느냐이거든요. 이걸 코칭을 해보면서 그 아이들의 저학년 과정에서의 교과서의 성취 기준은 이제 3가지입니다. 말놀이, 그 다음에 문장을 풍성하게 꾸민 말로 꾸미기, 예,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요 3가지 성취 과제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받침도 있고 뭐 맞춤법도 있고 문법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또 글쓰기 탐험의 어휘 작문 트레이닝이 있어서 거기에 받침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걸로 재밌게 아이들이 받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계속 틀리는 것들은 당연히 받침을 교정을 해주지만 지엽적인 것에 너무 목숨 걸면 아이들이 받침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정말 많은 꾸민 말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저학년들은 딱 포커싱을 잡아서 가르치고요. 고학년들은 갈래글 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그전에도 뭐 당연히 조금씩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논설문, 주장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내거든요. 적절하게 표현하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논설문들을 했을 때 구조와 개요와 형식을 가르쳐 주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지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또 독도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그게 제가 다 준비했었는데 독도에서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사 이슈들을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주어진 자료를 출처를 밝혀서 쓰는 거. 예, 출처를 밝혀서 쓰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거. 예, 그리고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물론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완될 수 있다라고 반박의 내용들을 결론 부분에 집어넣는 거. 이렇게 서러운 본론 결론이 좀 풍성하게 다른 지식 정보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칭과 토론을 융합시켜놓은 투트랙 지도법이라는 거죠. 이제 코칭하고는 코칭만, 토론하고는 토론만 이렇게 되는 추세가 있는데, 근데 독도 프로그램 이 2가지의 워크지가 다 제공이 되고요.
하지만 토론반을 모두에게 다 오픈을 해주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토론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토론이 필요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읽기, 글쓰기 탐 한 번에 다 잘 통과하고 독서 워크지도 너무나 잘 완성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듣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선생님과 더 깊이 있는 심화, 팔로우, FQ가 일어나야 되고 CQ, FQ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심화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 이 친구는 심화 영재반이 가능합니다. 네네. 라고 안내해드리면 어머니들도 사실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거기 이 토론반이 지금 대기가 있어요. 너무 이 토론반 들어가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토론 수업을 더 좋아하긴 해요. 놀이공원 혼자 가도 재밌지만 같이 가면 더 여럿이 재밌다. 같이 다른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심화 압박 질문을 하거든요. 세밀하게. 네, 제가 이제 너희 압박 면접에 겁먹지 말라고. 너희가 미워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의 너희들의 반응과 네. 그 생각들을 면접관들은 궁금해한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예. 내년부터는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좀 주고 싶냐면 아이들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이 그냥 나와 부모님이 보는 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글이라는 건 진짜 큰 정성이 필요해요. 한 편 한 편 아이들이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아이들은 정성 들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자신의 글이 출판되는, 근데 출판 비용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 이북 출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의 책들이 좀 이북으로 출간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꼬마 작가님 이런 타이틀도 주고 싶고 아이들한테, 네, 그것들을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당연히 저희 공감 독서로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도 아이들한테 자신들의 시 낭송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해 보는 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왜 발표를 또박또박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설득적으로 말해야 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얘를 주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럼 뭐 이걸 내년에 다 이루겠다 이거는 제가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내년부터는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